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차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권에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거래를 마감지었는데요. 간밤에 발표가 됐던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부양책이 총 동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함께 밀리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감가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06% 소폭의 조정, 나스닥 지수도 0.3%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요, 이 글로벌 증시가 주목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 3월 회의가 열렸습니다. ECB 쪽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정책들, 그 시나리오를 모두 총동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예금금리 예상대로 0.1%포인트 낮췄고요. 자산 매입 규모도 600억에서 800억 규모로 늘렸고, 또한 자산 매입 수단도 회삭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장기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죠. TLTRO 프로그램도 이제 6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성장률과 물가 목표치, 그 눈높이도 낮추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기대했던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 번에 파격적으로 내놓는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이번에 좀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었고요. 유럽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로화는 이후에 급락세로 이전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어놨습니다. 추가 부양책 단행 여부를 부정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급반전하는 모습을 띄었고요. 이번에 마지막 부양책이 된다면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그 의구심이 반영되면서 지수는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움직임이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유로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하락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어졌었고요. 이후에 대대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해 10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25만 9천 건을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날은 ECB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와 드라기 총재 입에 모든 관심이 쏟게 되면서 이 같은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회복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16,995포인트 선 종가로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서는 업종별 등락도 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출렁임이 나타났고, 대형주 내에서는 자본재와 소재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 가격과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프리포트 맥모란 US 스틸, 뉴몬트 마이닝까지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IT와 산업재 흐름은 좀 부진한 양상 띠면서 지수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요. S&P 500 지수는 거의 막판에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0.02% 소폭 오르면서 1989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사흘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0.8% 조정받는 양상이었고요. 이 장 막판에 바이오주들 일제히 밀렸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그나마 지수를 지지해줬던 대형 IT와 반도체 종목들도 이날 함께 되밀렸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4,662포인트 선으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네, 3대 지수가 그래도 하락 쪽으로 좀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ECB 통화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흐름,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였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ECB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가디언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CB cuts Eurozone interest rate to zero to jumpstart economy.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디언에 따르면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ECB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0.05%에서 0%로 제로금리로 낮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9월 이후 6개월뿐만이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ECB는 예금 금리를 기존의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마이너스 0.1%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CB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의 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해서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부양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회의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CNBC와 인터뷰한 클라우스 비스텐센 판테온 매크로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예상보다도 상당히 더 공격적인 조치가 나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따라서 시장에도 곧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날 마켓워치와 인터뷰한 제임스 에디 에버딘 애셋 매니지먼트 머니 매니저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드라기 총재가 사실상 부양책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 실망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나온 고용 관련 지표는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 낙폭을 제한했는데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U.S. jobless claims hit 5-month low as labor market strengthe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000명 감소한 25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이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 이동평균치 역시 2,500건 감소한 26만 7,500건을 기록하면서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짐 베어드 플란테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수석 투자 책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시장은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마감상,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9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컸는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쪽 본다면은 이날 화학주를 포함해서 IT 종목들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듀폰과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밀렸고요. 반면에 제약 섹터인 머크사와 시스코 시스템즈, 쉐브론 텍사코와 인텔까지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면요. 듀폰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조정받으면서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JP 모건 체이스가 1%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이 프록터앤갬블과 월트 디즈니 그리고 카드사도 부진했습니다. 이날 아벡스와 비자카드까지 모두 0.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유가 반락에도 쉐브론 텍사코는 추가 상승 이어갔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 관련 종목도 이틀째 상승입니다. 나이키와 코카콜라, 맥도날드까지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자본재 섹터의 힘이 좀 강했습니다. 0.6% 가까운 상승 흐름을 시현했고요. 소재와 유틸리티, 에너지 sektor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만 IT와 금융 섹터에 한해서는 약보합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테슬라 보시겠는데요. 이 앨런 머스크 CEO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오는 이달 31일부터죠. 이 전기차 모델 3 예약 판매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보조금 영향을 받게 되면서 35,000달러 이하의 낮은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위터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는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추후 추이도 눈여겨봐 주셔야겠습니다. 20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종목들이 다소 미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선방했던 기업 시게이트 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효과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시게이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18명은 매수, 2명은 적극 매수, 5명은 중립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브린 캐피탈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6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 이날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시게이트 주가는 장중 고점 2%까지 오르면서 3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외신동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기업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날 달러 제너럴이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Dollar General's quarterly sales rise 7%.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달러 제너럴은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26센트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1달러 17센트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5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이었던 53억 달러에는 못 미쳤지만 전문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나 증가하면서 양호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달러 제너럴은 분기 주주 배당을 기존의 22센트에서 2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캔디와 스낵, 또 담배와 음식 등의 전반적인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개선됐는데요. 또한 지난해 달러 제너럴이 회사 재개편에 나선 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 제너럴의 주가는 10.7% 급등했습니다. 네,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클라우딩 컴퓨팅 업체인 박스인데요. 전문가들의 기대가 매우 낮았지만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박스의 주가 역시 급등했습니다. USA Today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Box beats downbeat expectations, stock jump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박스는 지난 분기 순손실이 26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순손실이었던 1달러 65센트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29센트의 순손실보다 개선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8,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8,200만 달러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박스는 지난해 뉴욕 증시에 기업 공개를 한 기업으로 상장 당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품이 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USA Today는 이날 실적 개선으로 박스의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박스의 주가는 1.7%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저희가 종목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또 어땠는지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마감이 됐죠. ECB 통화정책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중에는 고점까지 올라서면서 1% 이상의 주요국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드라기 총재의 발언 영향을 받으면서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1%에서 2%까지 낙폭을 키운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이날 1.7%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2% 넘게 밀렸는데 수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출주 일제 하락했고요. 2.3% 조정받았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1.7%의 하락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산유랑 동결 합의가 일정이 좀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우려감을 커졌고요. 배럴당 1% 면서 37달러 84센트의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소폭 오르면서 1272달러 80센트 기록했습니다. 1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쓴 모습이고요. 옥수수 가격은 반등하면서 3달러 62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0.26% 추가 상승했습니다. 644포인트 기록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소폭 내렸고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또 8포인트 올랐습니다. 3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이 있었죠.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이주열 총재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급락하는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12원 70전 내렸고 120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었고요. 96 레벨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오르면서 1.9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